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 2017년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가시하기 위해서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수당미사일, A-템킨스, 타우러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들과 서해 이송용함, 경기함, 긴자짐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들이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전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합의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공백의 우려로 2015년 12월로 미루어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매 정권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결정이 번복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군 스스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군의 기형적 발전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해 투자하는 국방 예산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전쟁에 대비한 여러 지휘장비, 지원장비 등을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방 예산 중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전투장비 위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장비의 규모에 비해 지원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기형적 상황입니다. 안보와 전쟁을 위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지원 장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SLBM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과 방사포 등 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는 것이 정보자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 전투장비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보자산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정보자산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하였습니다. 매일경제에 소개된 가장 높이 멀리 보는 눈 글로브 호크 운영 정찰 비행단 창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 후 정리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눈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공군은 3일 충북 충주기지에서 이성용 참모 참관 주관으로 제39 정찰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정찰비행단은 4대를 미국에서 도입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브 호크와 전술 정찰기 RF-16, 금강 정찰기를 비롯해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 정찰 전력을 운영한다.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기동기, 무인기 플랫폼으로 구성된 정찰비행단의 항공 전력은 각 기종 특성에 따라 고도 임무별로 구분해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합성 개구 레이더 장비를 통해 기상 제한 없이 북한 지역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특히 다양한 수집 센서로 통신 전자정보, 미사일 정보 등을 획득해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동향 등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정찰비행단은 앞으로 24시간 전천후 감시 정찰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첨단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사항을 공유하면서 공군 항공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부대와 한미연합사령부, 육군, 해군 등 모든 군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량도 구비했다. 초대 정찰비행단장으로 취임한 박규환 준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전략 부대가 될 것이라며 모든 부대원과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최상의 감시 정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자산들을 안정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대원들에게 당부했다. 창설식을 주관한 이성용 공군총장은 이번 비행단 창설은 그동안 우리 군이 박차를 가했던 국방개혁 2.0의 큰 성과인 동시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무인 항공 감시 정찰 자산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비행단이라며
일원화된 지휘 통제 아래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기존의 제39 정찰 비행 전대를 운영해 항공 감시 정찰 작전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신규 정찰 자산 도입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해 감시 정찰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부대 규모를 격상해 정찰 비행단을 새로 창설했다. 공군은 정찰 비행단 창설은 2018년 7월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감시 정찰 능력 강화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요구 조건 충족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면서 분산 배치된 감시정찰 전력에 대한 지휘체계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실험, 잠수함 등의 주요 군사적 도발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을 주로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에게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감시정찰에 대한 지원 장비의 부족은 대한민국 군에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미국에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고 국산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무인 정찰기 RF-16 등 5개 기종을 각각 운용하던 것을 이번 정찰 비행단 창설으로 통합 운영 가능해 지휘체계 통합으로 감시 정찰 장비들을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X, KDD-X, 한국형 경항모 등 6회 공군에서 최신 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하던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 장비가 확충되어 가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미래의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지켜낼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